예전에 또 미국 갔던 친구도 가고 또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죠? 네. 제가 올해 29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이 또 애들대로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죠? 제가 29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TV도 한번 하고 뭐 제 프로그램을 한 게 아니라 유키즈의 제 프로그램 같은 친구가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게 샤이니 키가 저희 프로그램 미국도 갔다 오고 호주도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제 같은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해서 좀 저희 찾아보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오래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이번에 어떤 친구들이 올까 기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걸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조금 전환점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기가 되면 즐거운 것도 있고 부담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비슷한 감정이네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이유는 책을 읽어보시면 내용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기 전까지 준비해 가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친구들을 또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기범이나 아니면 지금 콜롬비아에서 공부하는 태환이나 이런 친구들이 유니베스트 후배들한테 좀 해달라는 얘기 한두 가지만 하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 얘기의 첫 번째는 그건 이제 그 친구들 얘기지만 제가 드리는 당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안전이죠, 안전.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부모님 제일 걱정이 그것일 거예요. 건강하고 안전하게 갔다 오는 거. 저도 딸 둘이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갔다가 얘들 이제 유학 가서 지금 미국에서 잡고 있는데 갈 때마다 저희 와이프 애 보낼 때마다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마음이 뭔지를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부탁하는 게 안전을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차가 오는지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호스트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꼭 한국보다는 훨씬 더 선생님 얘기를 좀 잘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전의 첫 번째. 선생님이 아주 순하신데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 문제를 첫 번째로 생각하니까 그거는 꼭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무조건 내가 이걸 못했네. 집에 와서 이불 픽하지 말고 무조건 그래서 그러려면 오리엔테이션 때 들었던 얘기들 그리고 가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고 가능하면 적어가서 선생님이 중간에 지금 다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꼭 준비를 좀 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오리엔테이션 자료집도 잘 읽어보고 많이 좀 해서 어떤 걸 할까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선생님 제일 안 듣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세라는 집에 오면 방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듣는 호스트한테 그런 얘기 듣는 거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학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를 찾아서 얘기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뉴질랜드 특히 학교를 가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친구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가 먼저 나서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 가지만 좀 부탁을 하고 부모님들 걱정 많으시죠? 두 번째 고민시도 걱정이시죠? 저희
오랫동안 해왔던 경험으로 최대한 학생들이 잘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느끼고 그 친구들이 저희가 물가까지 데려가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서 가기 전에 얘기를 좀 나눠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경험이 돼서 뭔가 전환점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배에 같이 타셨기 때문에 잘 항해하고 잘 돌아와서 공항에서 서로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문종선 실장이라고 하고요. 네. 자, 본격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보내드린 지가 꽤 됐죠? 네, 깨끗하네요.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 자, 혹시 저는 한 번도 안 읽고 왔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 있는? 한 번, 왜 그러지? 자, 오케이. 양심적으로 한 번씩 다 읽었다고 치고, 2번 이상 읽었습니다. 자신있게. 오, 예절. 훌륭합니다. 혹시 또 있나요? 없나요? 한 번씩만 그 양심적으로 읽고 온 건가요? 네, 그래요. 한 번씩만 읽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읽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제 얘기 잘 들어주시고 저희가 이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할 거니까 또 복습하고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피해 가실 수 있으실 줄 알으셨죠? 우리 부모님 한 번도 안 읽고 왔습니다. 저는 물론 유경험자가 계시지만 유경험자 제외하고 처음 보내시는 분들 중에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다 읽으셨죠? 한 번씩? 네, 그럼 됐습니다. 네. 그리고 명훈아, 왜 아버님 괴롭혀? 아버님 못 읽으셨을 수도 있지. 자, 많이 읽고 적게 읽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부터 아이다호 팀, 캘리포니아 아칸소 팀, 뉴질랜드 팀까지 세 팀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별로 걱정이 없으세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번에 우리 친구들 보내는 것 때문에 지금 잠이 안 오시는 분? 점점 이제 출발 시간이 다가오면서 내가 지금 환불을 요청을 하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를 지금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버님, 정현 아버님, 아버님 어떤 부분에서 제일 걱정이 되십니까? 처음 보내셔서 우리 여기 기용이 도현이 어머니랑 서현이 어머니 지금 2번째 보내고 계시는데 괜찮죠? 저희가 나쁘게 하지 않잖아요.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이라 계속 걱정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좀 상투적인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냥 허투루 막투루 결정하신 게 아니잖아요. 항상 고민하시고 어떤 게 좋은 걸까 이렇게 알아보시고 여러 가지 고민하시다가 저희를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가지시고 내가 좋은 결정을 한 거라고 굳게 믿어주시고요. 또 그런 결정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다는 거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고 현지 가서도 잘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믿어주시고요. 또 우리 같이 가실 인조 선생님 인상만 봐도 정말 좋으신 분 같지 않나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 잘 돌봐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을 또 믿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서현이 그때 보여보시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지내고 오지 않았나요? 그죠? 기용이도 그랬잖아요. 네, 그랬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보실 때는 이걸 어떻게 저 먼 곳까지 보내서 불안해 죽겠는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셀 건데 어떡하지 걱정이 되실 건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셉니다. 안 셀 거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셀 거지만 거기 계신 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와가지고 무슨 엄청 똑바르게 하고 막 모든 걸 탁탁탁 해내고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우리 친구들이 또 부모님 쓰라 벗어나서 나가면 굉장히 잘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굉장히 잘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렇게 다 한 무리가 되어서 그룹이 돼서 잘 준비하고 잘 하고 오면 분명히 의미 있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집을 따라서 진행을 드릴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이 페이지에 많이 안 읽고 한 번씩밖에 안 읽어보셨나요? 혹시 목적을 본 친구가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나요? 재현이 없나요? 서현이는 안 적어왔나요? 아무도 없나요? 자,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7월 23일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꼭 목적을 그래요. 얘들아, 엄마도 적으셔야 돼요. 적어 와 주셔야 되시고요. 우리 친구들 여기 목적을 적을 때는 대부분 자 그럼 질문을 제가 조금 다르게 드려볼게요. 혹시 저는 지금 가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이 가라고 등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앉아있는 명언이가 있고요. 또 다른 친구 있나요? 나 가고 싶지 않고 할 것도 많고 친구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등에 밀려서 어쩔 수 여기 와 있어 앉아있으면 있나요? 명언밖에 없나요? 명언아 별로 안 가고 싶었어? 왜? 뭐 때문에? 재미없을 것 같아? 그 생각을 제가 3주 뒤에 바꿔드릴게요. 명원이 나중에 8월 16일 날 인천공원에서 선생님 만나면 내가 딱 물어볼게. 명원아 재미없었어? 또 웃기려고 이제 재미없었어요.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야 돼야지. 그렇지만 재밌을 겁니다. 분명히 재밌을 거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재밌게 만들려면 우리 친구들이 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지금 뉴질랜드 프로그램은 뭐예요, 여러분들? 학교 수업 듣는 거예요. 유학 가는 거예요, 유학. 아주 짧게. 그 생각하면서 머리가 아파오지 벌써. 수업을 어떻게 듣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경험하러 가는 거예요. 수업을 어떻게 들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들 뭐 점수 내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유학 가듯이 해서 막 내가 1등 해가지고 내가 뉴질랜드의 최고 대학을 가보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친구들 지금 또래들이 다 거의 비슷해요. 5, 6학년, 중2 이렇게 해서 다 비슷한데 그 학년에 들어가서 그 뉴질랜드 학생들은 그 또래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으며 뭘 배우고 어떤 생활들을 하는지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땡 잡은 거 아니야? 공부 시험 성적 좋을 필요도 없이 그냥 가는 건데 그렇잖아. 가서 경험하고 보고 즐기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뉴질랜드 애들은 수학 시간에 뭘 배우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수학 공식을 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아보겠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새로운 표현 내가 한 번도 써본 적 없었던 표현 5가지를 배워보겠다라든지 내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영어 단어 10개를 외워보겠다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목적을 꼭 여기에 적어서 7월 23일 비행기 안에서 우리 선생님 보여주세요. 알겠죠?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웅웅거리는 게 있어서 소리를 조금만 낮출게요. 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는 뭐 여기 적으시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이런 시간을 꼭 가져주십시오. 우리 친구들하고 내가 이 한 달 동안 뉴질랜드까지 너희를 보내는 이유와 너희가 이런 거를 좀 배우고 왔었으면 하는 것은 이런 거다 라고 우리 친구들하고 아이 투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절대 내가 너를 보내놓고 한 달 동안 편하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라. 물론 그러셔도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러 번 보내시고 뭐 자주 보내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맡기고 바로 다른 게이트로 가셔서 출국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래서 홈스테이 뭐 이런 거는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러고서 가시고 뭐 얼마든지 그러셔도 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꼭 이런 목적. 우리 서인이는 또 한 번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5학년 되면 더 그때 못 가니까 5학년 되니까 가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저기 서인이는 작년에 이제 아이다호 갔다가 올해 뉴질랜드 가신 건데 작년에 아주 유니크한 경험을 했죠, 그렇죠? 작년에 이제 델타 항공을 타고 왔었는데 MS 클라우드 서버가 이게 다운이 되어가지고 저도 뭐 유니버시티에서 일한 지 한 12년째, 14년째 되었는데 그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못 뜨는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인천 투어를 2박
3일을 하고 아이다호 가서 즐겁게 지내고 무사히 잘 돌아온다. 그런 좋은 그게 있었고요. 우리 저기 기용이 어머니는 도현이 이번에 선택하시면서 어떤 걸 좀 생각하시는지. 오빠가 네. 저희 오빠가 너무 잘 미국 가서 캠프 갔다 와서 이후에 그 삶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변하기도 했고 아빠도 좀 놀랬고 그래서 그래요. 저희는 아빠랑 저는 의심하지 않고 어. 너무 갈 거야 그냥 가게 될 거야 그냥 나이 돼서 바로 그죠. 그 너무 진짜 감사한 말이에요. 기용이가 좀 많이 바뀌었나요? 네 많이 진지해졌어요. 다행이다. 도현이는 가고 싶은 거야? 그래? 그래. 도현이가 아마 재밌을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눠봐 주시고 7월 23일 날 와주시면 되십니다.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에 보시면 어쩌면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출발과 도착 정보입니다. 출발은 저희가 7월 23일 수요일이고요. 미팅은 오후 3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4번 게이트 안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날은 오늘도 다 대부분 시간 잘 맞춰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날은 꼭 시간을 맞춰서 와주셔야 하십니다. 혹시라도 늦으시거나 하시면 저희한테 꼭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줄 뒤로 빼서 수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4번 게이트는 게이트 번호가 1, 2, 3, 4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게 도로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이트의 번호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J터미널은 좀 공간 여유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를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저희 있는 쪽으로 와주시면은 인도인들 도와드리고 다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수속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권 다 주셨잖아요. 만약에 23일 전에 혹시 어디 해외 여행 계획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셔서 다시 가져가셔야 되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안 다녀오시지 말라 이런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오늘 가시기 전에 말씀 부탁을 드리고요. 토요일 날 이제 도착하는 날은 8월 16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저 좀 늦게 도착합니다. 원래 그 오클랜드에서 오는 게 저녁에 도착이라서 저녁 8시 15분 도착 예정이고 역시나 제2여객터미널 1층 도착층입니다. 여기 1층 도착층에 이제 A 게이트가 있고 B 게이트가 있는데 그거는 그 출발을 해야 확인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프로그램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전체 문자로 공지를 수시로 드릴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 관련해서도 그 16일 날 도착이 확인되면 제가 전체 문자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예상 도착 시간에 감안하셔가지고 와주시면 되시고요. 통상 짐 찾고 나오는데 5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토요일이고 저녁이라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 이 여객터미널 1터미널을 비해서 조금 더 일찍 들어오겠구나. 일찍 들어올 수 있으세요. 그래서 8시 15분에서 한 8시 30분 정도까지만 인천공항으로 오셔도 충분히 픽업이 가능하시고 혹시 그날도 늦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갈 거기 때문에 제가 데리고 있다가 인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다 발권해놓고 5배 정도 다 끝났는데 같이 가는 친구들 저희가 최대한 배려해서 붙여놓고 했는데 저기 대한항공에서 임의로 그걸 바꿔버릴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최대한 붙여놓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질랜드는 뭐 오클랜드까지 다이렉트로 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너무 편할 거고요. 대한항공이라 뭐 불편한 것도 없을 거고요. 23일날 출발하면 도착은 24일날 아침입니다. 24일날 아침 8시 35분에 도착해서 이동하고 그때가 이미 학교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날 첫날은 등교를 안 할 거고요. 호스트 만나서 그냥 하루를 좀 쉬면서 첫 등교는 25일부터 이루어질 거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올 때는 현지에서 11시 출발, 한국 도착은 저녁 8시 15분입니다. 자, 출발 도착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짚어드려야 될 게 더 있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보시면 뭐 여기 그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저희가 맡은 바에 인도를 좀 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키우면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될 거라는 말씀인 거고요.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고 저기 예담이가 제일 밑줄친 부분만 좀 읽어줄래요? 최신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 뒤에는 서연이가 한번 읽어볼래? 모든 문제는 제일 먼저 인사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해야 그렇죠. 서연이는 또 경험자니까 잘 알고 있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뉴질랜드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번뇌와 슬픔은 없어요. 다 얘기해야 돼요. 다. 그게 크기가 크든 작든 경하든 중하든 상관없습니다. 다 얘기하세요. 우리 지금 특히 남학생들 명원아 놀다가 딱 해서 여기가 까였어. 이거를 선생님한테 까였다고 보여드리기엔 가오가 좀 그런 거 같아. 좀 그런데 얘기해야 돼. 알았지? 무조건 얘기하고 이게 경한지 중한지는 선생님께 판단을 맡기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명원이 얘기한 김에 명원아 거기 세 번째 거 두 번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지금 제일 걱정되시는 파트가 홈스테이일 건데 어떤 홈스테이에 들어가게 될까 걱정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여쭤볼게요. 홈스테이는 어떤 친구가 오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홈스테이가 막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막 핸섬하고 막 예쁘고 막 인스타 팔로워도 많고 막 유튜브 구독자도 많고 이런 사람이 오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딱 하나 바라십니다. 예의 있는 친구들이 오기를 바라세요. 자, 그러면 또 궁금증이 들죠. 근데 영어로 예의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어로 예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럼 질문을 다르게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호스트가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딱, 야 이거 먹자. 잘 먹겠습니다. 영어로 할 수 있는 사람. 서연이 호스트가 음식 차려주시면 뭐 했어? 기도했어요. 그렇지, 거기는 기독교할 테니까. 기도하고 그냥 먹었어? 네. 그래?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잘 먹었습니다. 영어로 할 수 있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 밥 먹고 나서. 밥 먹고 나서요? 아무 안 했어? 밥 먹고 나서? 밥 먹고 나서? 서연이 말고라도 혹시 잘 먹었습니다. 영어로 할 수 있는 사람. 자, 여러분들 답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땡큐 합니다. 땡큐. 땡큐. 끝입니다. very delicious, lovely, so much flavor 이런 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땡큐 그러면 돼요. 잘 먹겠습니다도 땡큐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거보다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영어 진짜 쉬워요, 여러분들. 이따가 뒤에도 나오지만 플리즈 땡큐 소리만 하면은 살 수 있는 나라가 영어권 국가예요. 그래서 음식 잘해주시면 땡큐. 그렇게 해서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서연이 밥 미안하다 서연아. 너 경험자라서 내가 계속 밥 먹고 어떻게 했어? 음식을 혹시 플레이트 거기 그 싱크대에 넣어. 그렇죠.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밥 먹었잖아요. 먹은 거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들 다들 하고 있죠. 그죠? 엄마가 밥 잘해주시면 잘 먹었습니다 하고서 가가지고 싱크대에다 넣어놓잖아요. 그냥 놓고서 자 치워라 이러고 가지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미국에서 뉴질랜드에서도 먹고선 갖다가 싱크대에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가 싱크대에 물을 틀고 그 접시를 한번 헹군 다음에 식기세척기에 꽂잖아요. 호스트 부모님은 쓰러져 계실 거예요. 어떻게 어디서 이런 애들이 왔지? 놀라워라.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거기 서가지고 뭐 설거지를 하고 있고 막 그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하러 간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영어로 예의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질문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지금 선생님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자기 방 자신 있게 열어서 딱 보여줄 수 있는 친구 없나요? 다 문 안 열리나요? 문은 열리는데 다 띄워놓고 다녀야 되나요? 그런 건가요? 여담은 어때? 더럽죠? 괜찮습니다. 저희 집도 정글입니다. 웰컴 투 더 정글이고 들어갈 때마다 이게 집인지 정글인지. 자, 그런데 호스트 집에 가면 청소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고 일어난 이불 쫙 잘 펴서 각 잡아서 딱 덮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호스트 집에 가면 서랍장이랑 이런 거 장롱을 다 지정을 해줄 거예요. 여기 쓰면 돼. 근데 우리 친구들이 낯선 집에 가고 남의 집에 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캐리어를 열었다가 꺼내 필요한 거 꺼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러다가 안지 나중에 그 힘드니까 그냥 펼쳐놔요. 쫙. 소연이 어떻게 했어? 비슷하지? 그렇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러면 호스트가 와서 청소를 해주고 바큐밍을 해주고 싶어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자는 거예요. 신발 같은 좀 가지런히 놓고 자기 캐리어 닫아서 잠궈서 밀어놓고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열어놓고 다니면 여러분들 호스트 집에 깐난쟁이 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5, 6살짜리 친구들이 막 몰래 언니들 누나들 없을 때 들어와가지고 막 가방 열어가지고 마이쮸 막 꺼내먹고 막 도망가고 이러다 말고 왜 호스트 동생이 와가지고 제 거 다 꺼내먹어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거 생기기 전에 미리 잘 닫아서 잠가서 밀어놓으면 돼요. 그럼 정리도 되고 내 것도 지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해주면 호스트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아 진짜 너무 괜찮은 애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정도 다 해줄 수 있죠?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너무 걱정 내려놓으시고 믿어주시면 저희 인솔 선생님과 저희가 함께 좋은 의미 있는 캠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 6페이지에 보시면 바른 생활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것만 이대로 해도 예의 있게 영어권 국가에서 생활하는 게 가능하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바른 생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하고, 그죠? 잘 해본 나이스데이 이런 거 하고, 좀 뜨거울 수 있고 간지럽고 그럴 수 있지만 해보는 거예요. 왜 해봐야 되냐? 서연아, 너 미안해, 자꾸 너 얘기해서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었어? 아침 먹고 호스트 이렇게 내려와서 만나면 어떻게 했어? 처음에 긴장되고 그러지 않았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왔다 갔다 그나마 저희가 직항이라서 덜 힘들 거지만 그래도 첫날과 돌아온 날이 제일 힘들 거예요. 비행기를 막 10시간씩 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언제가 힘드냐? 첫날. 시차가 그래도 3시간, 4시간밖에 안 나기 때문에 별로 크게 시차가 나진 않지만 엄마 보고 싶을 거예요. 집 생각도 나고 아빠도 보고 싶고 그렇게 싫고 싸우던 동생도 보고 싶고 저는 뭐 얘기도 안 하고 오빠도 보고 싶고 그럴 거예요. 첫날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막 뜬 눈으로 밥을 지새서 아침에 이제 학교 가려고 눈이 딱 떴어요. 아침은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챙겨 먹는 문화예요. 시리얼이나 빵 먹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뉴질랜드도 집에 가면은 이렇게 음식들이 가득한 창고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서랍장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원하는 거 꺼내 먹으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시리얼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계단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호스트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막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시리얼을 그냥 버리고 가거나 얼굴 붓고 있어야 되나 그냥 지나가려나 고민하지 마세요. 호스트가 이렇게 와요. 호스트가 보여요. 종이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끝. 굿모닝 하면 돼. 오셔야 돼. 그럼 그쪽에서도 굿모닝 did you sleep well?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지나가겠죠. 뒷얘기는 못 알아들어서 상관없어요. 그 한글에서 이쪽으로 지나가도 상관없죠. 레알복스 다 한 거예요. 굿모닝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거기서 막 긴장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막그 신경을 보내서 얼굴을 못 들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굿모닝 하고서 마저 먹고 아까 같이 정리하고 올라가서 학교 갈 준비하면 돼요. 아셨죠? 그런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 저희가 이 바른 생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꼭 가기 전에 알아요. 예지같이 좀 학년 있는 친구들 이거 하기 좀 부끄럽잖아. 엄마한테 아침에 굿모닝 그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7페이지부터는 준비물이 나와 있는데 준비물은 제가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서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복 관련 이런 것들 안내드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고요. 자 가방은 23kg 한 개만 듭니다. 대한항공, 호주, 뉴질랜드 노선은 가방이 하나만 됩니다. 그래서 23kg짜리 하나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딜레마가 생기느냐? 뉴질랜드는 지금 겨울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두께감이 있는 것들을 챙겨 주셔야 되셔서
좀 가방이 빡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게는 반드시 23kg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게에 맞춰서 사이즈는 몇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큰 거여도 기계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건 사람 있는 데 가서 하면 되니까 일단 크기는 상관이 없으시고요. 무게만 꼭 지켜서 23kg짜리 한 개를 챙겨주시고요. 학교 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책가방을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여분의 가방은 짐이 좀 가서 뭐 선물 사고 이래서 넘치게 되면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크 달려 있는 비닐 가방을 챙겨주시면 넘치는 짐은 거기 넣어서 들고 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시고요. 역시나 학교 가는 프로그램이나 필기도구, 뭐 연필, 샤프 이런 거 챙겨주시고 가위나 칼은 필요가 없습니다. 가져가도 되기는 한데 검색대에서 걸려서 자꾸 꺼내고 넣고 막 이래야 돼서 챙겨주시지 않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영어 일기나 단어 정리할 수 있는 무지브 노트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집도 같이 보내주시고, 자, 보조 배터리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옷은 겨울 날씨인데 날씨가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그렇게 많이 추운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추우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일기예보를 봤는데 최고 한 16도, 최저 9도 정도. 그래서 초겨울도 아닌데 그래도 좀 쌀쌀한. 근데 현지 애들은 가서 보시면 아마 막 반팔 입고 다니고 그럴 거예요. 네,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추울 수 있기 때문에 경량 패딩 같은 거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후리스 같은 걸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안으로 좀 많이 껴입을 수 있게 내복 히트텍 같은 거를 지금 새로 사는 거는 뭐 가능하실 건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이렇게 내복 같은 걸 좀 많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7, 7일 정도를 빨래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여유 있게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학교 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학교는 교복을 입습니다. 교복을 입을 거고요. 이렇게 피켓티 같은 긴팔 폴로티를 입고 다니는데 저희가 한 번은 기본 제공을 다 해드릴 겁니다. 근데 학교에 어떤 룰이 있냐면 그 교복 위에 뭐를 입는 거는 안 돼요. 그 등하교 할 때는 후리스를 입고 안에 교복을 입고 해도 되는데 학교에 도착해서 학교에 생활하는 동안은 후리스를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으로 뭘 좀 껴입고 그 위에 걔를 상의 외투 개념으로 입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옷들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바지는 곤색이나 검은색의 바지나 치마를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학교 갈 때 입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2벌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체육할 때 입는 것들은 아무거나 뭐 아디다스든 뭐 나이키든 이 운동할 때 입는 거 챙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챙겨주시고 신발도 제한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가는 학교가 이따 제가 학교 이름 말씀드리려고 할 건데 되게 좀 수준이 높은 학교입니다. 아이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외국 학생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좋은 대학 갈 때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학교세요. 그래서 이런 교복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룰이 좀 세세요. 그래서 신발도 나이키 검정색이어야 되는데 막 나이키 날아가는 표시가 보이고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무지의 검정색 또는 곤색 계열의 신발도 준비를 해주시고, 그건 학교 갈 때, 뭐 평소에 주말 이런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신어도 되니까 학교 다닐 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그런 걸 꼭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패딩도 경량 패딩 같은 거 꼭 보내주시고 내복, 뭐 수면 양말, 수면 잠옷 이런 거 다 챙겨주세요. 밤에는 여러분 추울 수 있습니다. 문화 자체가 온돌 문화가 아니세요. 공기를 데피는 문화다 보니까 우리가 가면 항상 좀 춥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춥다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 게 아니고 호스트한테 이불 좀 더 주세요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선생님이 늘 체크를 해주실 거지만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속옷 양말도 충분히 일주일치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나마 여름이 아니라서 좀 다행이긴 한데 겨울도 자외선이 정말 강합니다. 네, 여름에는 우리 저기 뒤에 선생님 여름에 저 겨울에 그쪽 여름에 인솔 다녀오셨는데 다 타고 오셨어요. 이걸 엄청 발랐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크림을 발라도 뚫을 정도의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피부 건강을 위하고 여러분의 인종 유지를 위해서 흑인이 되고 싶지 않으면 잘 선크림을 무조건 발라야 되고요. 모자를 챙겨주세요.
모자는 꼭 챙겨주시고 이 팔토시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팔토시 이런 것도 좀 팔토시는 어차피 긴 발을 입으니까 괜찮으니까 모자는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준비물 중에 여기는 지금 안 적혀있는데 물통을 꼭 하나 챙겨주십시오. 보온통도 괜찮고요. 일반 플라스틱 통도 좋은데 물통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그 학교에 이렇게 생수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받아서 수시로 물 마실 수 있게 물통을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로션, 나 아토피가 있어요. 좀 스페셜한 컨디션이 있어요. 로션 보내주시고요. 나 스페셜한 샴푸를 쓰고 있어요. 뭐 샴푸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잘 담궈서 꼭 저기로 잘 싸가지고 들고 타는 가방이 아닌 수화물에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영복도 일단 챙겨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수영 액티비티를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수영복을 꼭 챙겨주시고요. 수영 모두 같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슬리퍼는 그 가정마다 좀 다르긴 한데 집에서는 슬리퍼를 신는 애들도 있어서 슬리퍼도 챙겨서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발가락 꼽는 거는 말고 이렇게 그냥 통으로 된 걸로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 세면도구는 칫솔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거기 있는 거 다 쓰시면 돼요. 수건도 거기 있는 거 쓰시면 되시는데 비상용으로 2장 정도만 챙겨주시고 수건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이렇게 수건을 쓰라고 큰 거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한 달 내내 그 수건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닦고 말리고 조금씩 닦고 말리고 근데 어느 날 샤워를 해서 머리를 털었더니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통화를 하면 아빠 수건이 다 젖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아빠가 막 화가 나셔서 어떻게 수건을 한 장만 줬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 장만 준 게 아니고 쓰고 다 쓰면 가서 교환하고 바꿔오고 하면 되는 건데 물어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혹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활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뭔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상한데 얘기하세요. 선생님이 이상해요. 수건이 이런 건가요?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기억해 주시고요. 자,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사진을 못 찍으면 큰일이 납니다. 예담이 핸드폰을 그래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저기 사진이 꼭 필요하면 디카를 보내주세요. 디카를 꼭 준비를 해주시고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다원이라고 이 친구는 미국을 갔던 친구인데 꼭 굳이 자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친구가 디카도 가져왔는데 렌즈를 이렇게 막 부딪혀가지고 이게 렌즈가 나오지 않는 고장이 나서 디카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핸드폰을 빌려주겠다 했더니 자기 걸로 찍어서 자기 거에 올려야 돼서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카를 사주겠다 그럼 디카도 싫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문을 잠그고 안 나온 거예요. 일종의 데모를 한 거죠.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런 걸 하면은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곤란함을 겪었는데 우리 친구들 그렇다고 화장실 들어가서 문 잠그면 안 돼요. 뉴질랜드 똑같아요. 뉴질랜드도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사진이 필요하면 디카를 챙겨주시라는 거. 자, 그리고 안경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네. 소연이 예담이 안경 여벌 안경을 꼭 챙겨주세요. 거기서 파손되거나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책이나 문제집이나 뭐 다 보내셔도 되는데 저희가 다 거둘 겁니다. 문제집은 여러분들 뭐 영어를 하러 갔기 때문에 수학을 그래도 감을 잊지 않게 조금 이거는 좀 제 생각에는 선택과 집중. 그래서 영어를 배워보는 거기 때문에 영어에 올인할 수 있게끔 해도 우리 친구들 다 훌륭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갔다 와서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마트워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잃어버리거나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도 보내지 마시고요. 저 시계가 꼭 필요하다 그럼 수능 시계 같은 거 하나 사주십시오. 요즘에 그 다이소 같은 데 가면 5,000원짜리 이런 거 하나 사주시고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멀미를 좀 심하게 하는 친구가 있나요? 멀미? 차 타면 막 멀미 나고 있나요? 없나요? 얘 지금 많이 심해? 그러면 멀미약 꼭 챙겨주십시오. 그렇지 않더라도 멀미약은 좀 챙겨주시고요. 저희 선생님들 멀미약 가져가시긴 하시는데 가져갈 수 있는 약에 한계가 있어서 멀미약, 두통약, 지사제, 감기약 요 정도는 꼭 챙겨주시고 후시딘하고 밴드까지도 꼭 챙겨주시고 그 약의 뒷면에다가 네임펜으로 복용 방법을 적어주시고
상자를 빼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공간 절약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짐을 쌀 때는 부모님하고 꼭 같이 싸는 겁니다. 우리 지금 부모님이 싸주는 대로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이 너무 정성스럽게 야근 여기에 1주치호, 2주치호, 3주치호, 4주치호 인데 몰라요. 애가 어딘지 뭐가 있는지 몰라서 1주치호만 그냥 드립다 입다가 돌아오는 그런 일도 생기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 아픈데 못 먹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알약 아직 못 먹는 친구 있죠? 네, 그런 친구들은 처방약을 좀 받아서 감기약 같은 거는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타이레놀 이런 거는 으깨가 좀 먹이기도 하는데 가루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미리 좀 사전에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저 알람 없으면 못 일어나는 데 있나요? 맞네. 알람시계 꼭 챙겨주세요. 알람시계 챙겨주시고요. 알람시계는 꼭 배터리를 빼고 넣어주셔야 집에서 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비가 저희가 간 시기가 우기예요. 그래서 비가 좀 없던데 우산을 그렇게 쓰는 문화는 아니세요. 그렇지만 우산은 챙겨서 보내주시면 쓸 수 있으니까 접이식 우산 잡고 가벼운 걸로 꼭 하나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선물 관련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은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호스트 가족 대표 거 하나, 거기 이제 학년 담임 선생님 거 하나, 친구들 거 열에서 한 15개 정도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출근을 하면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국가유산진흥원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랑 아무 상관없고요. 여기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거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선물로 활용하기 좋은 한국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가격대도 여러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서 너무 비싼 거 말고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도 좀 비싼 거 3, 4만 원 정도 하는 선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혹시 오늘 뭐 보내셨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그냥 그 오설로 티. 티도 괜찮아. 네. 그다음에 한과 약과 한과 약과 이런 거. 그러셨어요. 기용이 때는 뭐 보내셨어요? 저는 그 한복 앞치마. 그것도 아주 좋네요. 한국 아침에 이런 거 굉장히 좋네요. 네, 그런 것들. 뭐 저희가 이게 약간 계보가 있는데 예전에는 합죽선 이런 부채가 엄청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거의 모든 선물은 부채. 얘도 부채, 쟤도 부채. 한 집 가면 여기 부채가 쫙 붙어 있고 이쯤에는 화이트가 쫙 붙어 있고 이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채를 너무 하시니까 이제 부채를 좀 자제를 시켜드렸는데 여기 제가 지난주에 들어가 봤는데 부채가 엄청 이뻐졌더라고요. 부채 이렇게 막 민화 그려져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부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탈세트는 좀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탈세트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다가 믹스 커피가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프렌치 카페가 프랑스의 풍미라면서 너무 좋아하셨었는데 그것도 그 말씀드렸더니 막 100개들이 오피스 사무실용 막 100개들을 보내줘가지고 세관에서 걸려요. 뉴질랜드는 음식에 정말 민감합니다. 김치나 그 채반이나 이런 거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그 친구들 얼마나 예민하냐면 신발에 그 한국의 흙이 묻은 거를 못 들어오게 해요. 그걸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예민하기 때문에 음식은 절대로 보내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적어왔는데 되게 특이한 게 와인 마개인데 왕실 이렇게 운영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민화가 그려져 있는 아크릴 이런 트레이가 있어요. 쟁반 같은 건데 이렇게 덮어가지고 집에 싸면은 괜찮을 것 같다. 한국적인 그런 것들. 뭐 에코백도 있었고 그런 것들로 해서 호스트 가족 거를 대표로 하나를 사시고 담임 선생님 거는 똑같은 걸 사시면 돼요. 그러면 두 분이 만나가지고 너 이번에 뭐 받았니? 나 이거 받았는데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똑같은 걸 사서 보내시면 고민이 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보내시고 어디 친구들 거는 뭐 먹는 거 좋습니다. 와이프 괜찮고요. 색깔 나오는 펜 괜찮고요. 키링도 괜찮습니다. 키링 뭐 이렇게 막 그 움직이 키링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지 않아요. 네. 한 2, 3천 원 정도 하는 거. 왜냐면 그것도 10개면 2만 원 넘어가고 좀 돈이 제법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반에 친구들이 뭐 많은 데는 20명도 있는 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해 간 게 15개밖에 안 돼요. 혹은 10개밖에 안 돼요. 괜찮아요. 그 20명을 다 줄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한 반에는 저희가 한국 학생들 3명,
그리고 이 학교가 아까 말씀드렸죠. 좀 그 수준이 있는 학교라 유학생들도 있어요. 현재 한국 학생들이 있어요. 캠프는 저희 학생밖에 없는데 유학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유학생도 빼고 왜 이렇게 주고 같은 반에 3명이 한 반이면 30개잖아요. 돌려막기 하면 돼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없다고 막 얘 어쩌서 어떡하지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잘해준 애만 주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잘해줬던 애들 골라서 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선물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 우리 부모님들께는 호스트 부모님께 드리는 그런 이쁜 한복 모양의 카드 같은 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챗GPT 이용해서 뭐 길게 쓰셔도 되겠지만 뭐 간단하게 그냥 Thank you for having my son 또는 daughter from 누구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 그래서 꼭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선물은 여러분 호스트 선물은 도착하고 바로 드리면 돼요. 선생님 거랑 친구 거는 돌아오기 전에 주는 거예요. 미리 줘도 되긴 하는데 이왕이면 끝에 딱 주고 떠나는 게 멋지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전통놀이 뭐 윷놀이 요즘 오징어 게임에 공기 나와가지고 다시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뭐 공기 가져가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가족하고 같이 하는데 대신에 가져가면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질랜드 프로그램은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노트북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지금 뉴질랜드가 수업 방식이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꼭 이용하세요. 패드도 안 되고요. 노트북을 이용해가지고 그 학교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수업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참에 없으신 분들은 하나 증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노트북 잃어버릴까 뭐 파손될까 걱정하시는데 왔다 갔다 할 거가 아니고요. 가져가서 학교에다가 두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두고 쓰고 수업하고 다시 두고 오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올 때 그 비행기 탈 때만 조심하면 되니까 근데 노트북은 절대 캐리어에다 넣으시면 안 돼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타는 가방에 노트북을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챙겨 주시고요. 준비하실 때 그 뒤에 이제 전기 부분 나오겠지만 그 앞에 변환 코드 하나 준비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괜찮으신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언제든 생각나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 저희가 보험을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어떤 아픔도 고통도 참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병원 갈 겁니다. 근데 뉴질랜드는 재밌는 게 병원비가 다 공짜예요. 외국인도 다 공짜입니다. 대신에 엄청 기다려야 돼요. 네, 엄청 기다려야 돼요. 그 어떤 친구였는데 그 잠깐 이렇게 비었나 이렇게 다쳐가지고 병원을 갔었는데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원비가 공짜입니다. 그렇지만 뭐 어찌되었든 다치면 저희 병원을 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병원비 공짜고 보험비가 다 필요 없어요.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스마트폰은 저희가 도착하면 바로 걷어서 돌아가기 전에 다시 돌려드릴 겁니다. 혹시 우리 친구 아까 두 번째 타임에 캘리포니아의 하윤이가 자기 핸드폰 없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혹시 있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저 생명이 위태로운 분 있나요? 제가 데려갔던 은지 왜 채연이 위험해? 아니야? 제가 데려갔던 은지가 선생님 진지하게 와서 선생님 저 핸드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멀쩡히 살아있고 지금 대학생 돼서 연애 잘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한 7, 8년 전 얘기입니다.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살아있을 겁니다. 괜찮죠? 핸드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친구들하고 연락은 저희가 호스트 부모님들 연락처를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시차가 별로 없어서 전화 통화하시기는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기로 전화를 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친구들은 거기 있는 동안은 호스트 부모님이 뭐 패드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보면 돼요. 그거 가지고 놀고 하면 되는데 어떤 거 하지 말아야 되냐? 유튜브 처음에는 문화 교류가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실래요?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나만 보고 있는 거죠. 막 좋아요 하고 있고 막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는 거는 다 해도 되는데 막 그리고 패드를 줬는데 한글로 이렇게 막 시스템 언어를 바꿔놓는다지 이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지만 않으면 여러분 핸드폰 지금 없는 친구도 있지 않나요? 다 있나요? 있기는 다 있구나. 그래서 가져가서 비행기에서는 충분히 하고 그래야 되니까 보내주시고요. 네. 이게 핸드폰을 저희가 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 진화를 하셔가지고 2개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는 제출하고
하나는 네가 몰래 가지고 있다가 비상시에 전화해라. 무슨 일 생기면 아빠가 바로 갈 테니까 해서 유심까지 해가지고 해주셨는데 이 친구가 너무 잘 지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실 직고를 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막 포스트 위에 보내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런 걸로 뭐 이렇게 데리고 그러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어떤 친구는 집에서 막 돌아다니는 호스트 집 옛날 전화기를 찾아가지고 와이파이 연결되니까 그럼 막 시스템 번호 다 한국말로 바꿔가지고 앱 딱 깔고 막 이렇게 해서 연락하고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돈은 저희가 이제 100불 정도에서 400불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지금 그 800 얼마여가지고 30만 원 조금 더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용돈은 사실 액티비티 갔을 때 음료수 사 먹거나 그리고 이제 주말마다 저희가 그 종일 액티비티 할 거거든요. 그때 갔을 때 뭐 기념품 사거나 그게 다세요.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한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우리 친구들 멀리 해외 간다 보니까 막 할아버지 할머니 뭐 친지 지인 막 용돈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00불 준비해 오셔라고 그랬는데 800불 갖고 오고 막 1000불 갖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액티비티 가서 내가 만수로다 이러면서 막 더 부리고 다니면 그 팀이 다 그런 분위기로 가요. 나중에 그래서 막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막 용돈을 더 어떻게 보내야 되나요? 얘가 돈이 더 필요하다는데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과소비를 못하게 막을 겁니다. 필요한 것만 사게 할 거고 좀 높은 금액의 뭔가를 사야 되면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사는 구조로 할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사고 싶다? 좀 돈이 나가는 거다? 그러면 오케이 스탑. 부모님하고 확인하고 다시 가서 살 거예요. 그거 사고 싶다고 막 바닥에서 부르고 있고 막 바닥 닦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용돈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얼마가 있는지를 봉투에 적어주시고 이름과 함께 들고 타는 가방 제일 깊숙한 곳에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거를 저희가 공항에서 걷지 않고 도착해서 첫 등교 날 걷을 겁니다. 들고 들어가는 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야 되시고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고 금액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저희 낼 거 따로 비상금 따로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그냥 다 선생님이 관리하는 게 분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용돈은 선생님이 액티비티 가기 전에 쓸 일이 있을 때 미리 이렇게 큰 덩어리로 나눠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쓰고 잔돈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 영수증도 본인이 챙기면 됩니다. 여러분들 잔돈은 동전은 환전이 안 되긴 하죠. 그렇다고 거기다 버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고 트래블 페이를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이가 있는 친구들은 저희 핸드폰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트래블 페이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래블 페이로 보내주시지 않는 게 좋고요. 부모님 그 신용카드를 보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제출하게 되면 이거 누구 카드야? 왜냐면 애가 크레딧 카드를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누구 거야? 너가 이 사람이야? 안 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현금을 보내주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용돈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현지에서 지급을 할 거고요. 저희한테 하나 계좌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7페이지에 전화 보시면 이제 홈스테이 배정이 완전히 완료되면 저희가 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배정을 안내드리고 연락처를 안내를 드릴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 보고 사전 설문지로 만나고 직접 이렇게 저랑 영어 인터뷰도 다 저랑 한 번씩 다 했어요. 우리 친구들 영어 인터뷰 하면서 반응 체크하고 이렇게 직접 아이 컨택하면서 보고 비행기 날아가면서도 성향을 파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최적의 제일 확률이 높은 쪽으로 배정을 한 다음에 현지 도착해서 그 집에 완전히 배정이 되면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연락을 받으시고 시간에 맞추셔서 연락을 주시면 되시는데 첫날이 통화가 제일 잘 안 되세요. 의외로. 왜 그러냐면 애들 막 피곤하고 자고 힘들고 막 외식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첫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이 빈번히 있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제가 다음날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시간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날은 걱정되시고 목소리 듣고 싶으시겠지만 저희가 사진이랑 또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그걸로 좀 미안을 삼으시고 다음날 통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다른 날들도 처음에 하셨는데 연결이 바로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날 전화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어레인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뭐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어디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세요. 그래서 뭐 연결이 안 되더라도 한 번 더 해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어떤 분들은 아이폰 서로 이용하셔가지고 막 아이메시지 하고 뭐 페이스타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서 그게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너무 자주 하시는 거는 꼭 자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장 횟수는 주 1회입니다. 그래서 한 4번 정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그래도 매일 들어야겠다 그러면 뭐 가능은 하신데 우리 친구가 혹시 처음에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운다 막 울고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이러면 전화를 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한테 믿고 맡겨서 딱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누구나 다 적응을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난 1월에 갔던 뉴질랜드 갔던 친구가 있는데 한 달 내내 울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얘는 그냥 눈물이 많은 거였어요. 뭐만 하면 우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적응이 안 돼서 우는 경우는 저희한테 딱 시간을 일주일만 주시면 문제 없이 저희가 적응시켜드리니까요. 그때 부모님들이 좀 마음을 강하게 먹어주셔야 돼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먹겠는데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230도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앞에 꽂는 거를 멀티 같은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거 같은 거를 다이소 가면 다 팝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 장착을 해주시면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자, 보조 배터리에 대한 룰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때 화재 사건 이후로 너무 강화가 돼서 보조 배터리 가져오지 마세요. 그냥. 네, 가져오지 마시고 충전기로 충분히 충전을 할 수 있고 비행기에서 요즘은 다 충전이 가능하고 하니까 그리고 뭐 저희가 현지에서는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보조 배터리는 보내지 마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험이랑 뭐 용돈, 전화기, 전화 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괜찮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페이지에 자기소개서 부분에 또 다 뭐 광활하게 뭐 하얗게 비어 있겠죠, 그죠? 네. 그래요, 괜찮습니다. 16페이지 아주 민망하네. 얘기한 거 제가 민망하네요. 16페이지에 가득 적어 오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메뉴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을 여기 적으면 해주실 거예요. 이거 뭐냐? 첫날에 여러분들이 가면 호스트한테 안녕하세요 하이 뭐 하고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막 하이 이럴 거예요. 그럴 때 이거 딱 적어서 딱 보여주면서 나는 누구고 나는 몇 살이고 나는 무슨 학교를 다니고 있고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시고 우리 엄마는 뭐 하시고 우리 형은 좀 싫어하고 동생은 싸가지 없고 막 이런 거 적는 거예요. 그런 거 딱 적어서 딱 보여드리면 돼요. 근데 어떤 친구 보더라고. 아니 선생님 그거 다 써봤는데 안 해주시던데요. 그러면 그래? 근데 보여드려서?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안 보여드리는데 어떻게 해줘요? 덕심술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써서 보여드리면 읽기가 그러면 보여라도 드리세요. 보여라도 드리면서 저는 이런 음식을 좋아해요 라고 적으면 너 이런 거 좋구나 이런 거 해줄게가 되는데 여기에 막 선지, 해장국, 막 순대국밥, 뭐 밀면 이런 거 적으면 안 나오겠죠. 서양 음식 중에 특히나 뭐 피자 같은 거 토핑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렇다고 불고기, 피자 이런 거 적으면 안 나오죠. 네, 치즈나 뭐 페퍼로니나 뭐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햄버거도 뭐 저는 치즈는 좀 싫어요 이렇게 그렇게 적어주시는 걸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부모님들도 편지를 써주시면 좋겠지만 굳이 꼭 적지는 않으셔도 되시고 그 선물 준비하실 때 카드 준비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18페이지로 넘어가서 홈스테이 생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홈스테이는 뉴질랜드 분들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미국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전문성을 띠고 있고 되게 균일하게 대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집마다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고요. 이분들은 마찬가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뭐 내가 이 정도 돈 받았으니까 이 정도만 해줘야지. 뭐 그러면 얼마를 주면 뭐 얼마나 더 잘 이런 개념이 아니시거든요. 그냥 다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거는 뉴질랜드에서 시스템으로 그거를 늘 체크하고 폴리스 체크 다 하고 할 수 있는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지내면 되는데 뉴질랜드에 가장 최근에 25년 1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 중학교 2학년 여학생 둘이었는데 그 새로 1년 된 신축 건물에 2층을 독채로 그냥 얘네들을 써라 하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제가 사진을 봤는데 그냥 호텔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얘네들이 막 샤워하고 있는데 수채구멍이 물 내려가는 구멍이 자꾸 막히고 있었던 거를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인지를 못했다고 치기에는 물이 점점 차올라서 찰방찰방 되는데도 얘네들이 대응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 이게 물이 넘쳐버려요. 그래서는 바닥이 다 젖고 그 대부분의 그 뉴질랜드 건물들은 목조 건물들이 많으세요. 콘크리트도 사용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밑으로 다 새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일단 두 가지만 했으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돼요. 인솔 선생님한테 얘기하거나 호스트한테 얘기하거나.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런 일이 생기면 어려워합니다. 왜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그걸 얘기하면 나 혼이 날지도 모르니까. 그걸 얘기를 안 하고 피하다 서로 밀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일이 터져버려요. 그러면은 호스트 마음 아프지, 우리 친구들도 마음 아프지,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그 수채구멍이 일반적으로 그냥 머리카락이 바로 보여서 그걸 들여서 버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는데 그냥 이렇게 뚜껑만 제거하고 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는 게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자 샤워 뉴질랜드 혹시 화장실 만나 그 소연이 갔던 미국 호스트 집은 화장실 어땠어? 한국하고 많이 달랐지? 물 내려가는 구멍이 있었어? 그지? 대부분의 영어권 국가의 화장실에는 물 내려가는 구멍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카페트가 깔려 있어요. 요즘 카페트 깔려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장판이 있거나 그냥 집 바닥처럼 돼 있어요. 그럼 뭐 샤워 어디서 하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샤워 부스가 있거나 욕조가 있어요. 욕조에다 샤워 커튼을 이렇게 치고 샤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기 샤워 저는 샤워 20분 이상 합니다. 없어요? 더 짧게 하면 30분 이상 하는 건가? 정윤이 20분 이상? 몇 분 정도예요? 30분 정도? 조금 줄여야 됩니다. 2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남학생 명현이는 몇 번 하냐고 묻고 싶은데 부끄럽겠지? 안 모를게. 샤워는 자주 해주셔야 되고요. 짧게 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15분 정도가 적당하고요. 샤워를 막 신나게 하다가 또 여학생들 머리카락 엄청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수채구멍 막혀요. 치우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치우거는 그게 어려우면 얘기를 하면 되는데 치워주세요. 그 정도로 어렵지 않잖아요. 만약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안 보이는데 물이 계속 잠겨서 발이 잠기고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발.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이 튀었어요. 막 샤워를 신나게 하다가 내가 너무 아름다운 머리끈을 하다가 머리가 물이 다 튀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닦으면 돼. 닦으면 돼. 근데 닦기가 과하게 튀어서 이거 많이 젖었네. 어떻게 해야 돼? 닦아요. 그러니까 닦는 걸 넘어서 내가 닦을 수 없는 정도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아? 호스트한테 가서 얘기해보지. 호스트한테 가서 얘들아 거기서 막 머리를 어떡하지 하고 물이 막 붙잡고 못 나오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나가서 호스트 데리고 와. 뭐 하고 있겠지. 데리고 와. 저녁을 보여주면서 쏘리 하면 돼. 슬퍼하면 쏘리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럴 거야. 좋게 이거 좋아 이럴 거야. 말일 거야.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무도 혼내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막 막살하는 얘기는 아니죠. 알았죠? 뉴질랜드에서 막살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된다. 자, 아침은 제가 얘기했죠? 시리얼 먹고 뭐 이렇게 해요. 점심 여러분들 호스트가 도시락 싸주실 거예요. 대부분 처음에 가장 장벽이 낮은 도시락은 샌드위치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점심에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다 학교에서 요즘 급식 너무 잘 나오니까. 근데 샌드위치 하면은 안에 뭐 들어가는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럴 거예요. 그 호스트도 얘가 뭐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지금 들어가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뭐 잼 발라서 샌드위치가 가장 장벽이 낮습니다. 그럼 샌드위치를 딸기잼 발라서 싸주셔서 그렇게 해서 다녀와서 호스트가 오늘 how was your day? 뭐 스쿨 재밌었어? 그리고 점심 어땠어? 라고 물어봤는데 못 알아듣거나 뭐라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냥 이거 넘어가세요. 그럼 일주일 내내 딸기 샌드위치가 나온 겁니다. 이거 좋아하는 줄 아니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I don't like it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it's not my favorite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strawberry jam은 not my favorite. 그럼 what do you like? 물어볼 거예요. 뭐 좋아해? 모르죠.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큰 음식이 있거나 하는 곳에 help yourself 한다고 그랬잖아요. 냉장고에서도 네가 원하는 거 싸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뭐 치즈나 햄이나 이런 거밖에 없어요. 야채를 너네가 넣지는 않을 거잖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잼이긴 해요. 그러면 잼 싸가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전날 먹었던 피자를 싸주시거나 스파게티를 싸주시거나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화적으로 먹다 남은 걸 싸준 게 아닙니다. 네. 근데 그게 어감상으로는 엄마한테 통화하는데 그래 오늘 점심 먹어서 어제 먹다 남은 피자 싸갔거든. 엄마가 듣기에는 한 입 베어물다가 내려놓은 피자를 싸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큰 포션으로 이렇게 뭐 저녁에 먹다가 남은 걸 다음날 학교에 가져가서 전자레인지 돌려먹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참 많은 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한국 음식 전혀 못하니까 K푸드가 진짜 뉴질랜드에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컵라면을 사주세요. 그 어떤 친구들은 컵라면 저 호스트 싸는 거 보고 부럽다 이러는데 그거 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정말 많이 부탁드려요. 그냥 현지 갔으니까 현지 음식을 먹어봐야 된다. 그게 저희의 기본입니다. 근데 또 어떤 일들이 있는데 뉴질랜드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민 2세 같은 분들이 많으세요. 인도 분이라든지 아니면 마오리 그 원주민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드시는 거는 향신료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친구는 어머니가 그 필라테스를 하셔가지고 막 건강만 챙기고 샐러드만 먹는 친구인데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집에 들어간 거예요. 고기를 먹다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도 다 우리 선생님하고 공유를 해야 되고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인도 분들도 있으셨는데 향신료를 우리 친구가 못 견뎌가지고 거기 호스트 분들이 우리 친구에 맞게 향신료 다 빼고 음식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점심 식사, 저녁은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서양 음식들 먹는 거예요. 스파게티 먹고 뭐 멕시칸도 먹고 중국 음식도 먹고 뭐 스테이크도 먹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혹시 저는 느끼한 거나 서양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한국 음식만 먹어야 되는 데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일단 먹어보고 자기 입맛에 맞는 걸 찾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종일 액티비티 갔을 때 한식당도 한 번씩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음식은 적응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면 되고요. 자, 빨래는 여러분들 집집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놓고 빨래 바구니에다 갖다 넣으라고 하는 집도 있고 돌아다니면서 빨래를 걷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 룰에 맞춰서 하면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빨래를 혼자 가가지고 막 특히나 좀 나이 있는 학생들 좀 불편해서 속옷 혼자 가서 빨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나이가 있는 예지 정도 나이 되는 친구들은 직접 하러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거기 이제 빨래 머신이 있고 드라이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옷을 건조할 때 드라이기를 대부분 쓰세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나 니트류를 보내면 쫄티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은 안 보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빨래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내가 빨래에 대한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다. 더러운 옷이 이제 점점 옷이 없어지고 예전에 남학생이 막 빤스를 한번 이렇게 입었다가 뒤집어서 입었다가 다시 돌려입었다가 막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게 선생님 빨래가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호스트한테 론주리? 라고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영어가 왜 어렵냐면 뭐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보시면 아주 어린애거나 좀 이렇게 무대 보이는 어르신들이 영어를 더 잘해요. 그게 막 아무 단어나 아무 거 던지니까 그런 거예요. 던지면 저쪽에서 알아듣고 내가 필요한 거 해준대요. 그렇게 되게 물어보고 확인하면 얼마든지 다 알게 되니까 그렇게 꼭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빨래
하고 뭐 식사 예절 이런 거 말씀드렸죠. 우리 20페이지에 보면 호스트 가정을 비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 뉴질랜드는 2명씩 한 가정에 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같이 들어간 친구들끼리도 영어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힘들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어권 뉴질랜드 그 호스트 가족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잊지 말고 밤에 잘 때 누워서까지 제니 아이 슬리핑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뭐 그때는 우리 뭐 좀 얘기를 하다 잠깐 이럴 수는 있지만 그것마저도 사실 영어를 해야 되지만 그거는 꼭 지켜줘야 되고요. 학교에서는 더 마찬가지고 당연한 거고요. 자, 그리고 호스트끼리 와 니네 집에는 수영장이 있니? 나는 없는데 뭐 너는 벤치 타고 다니니? 나는 현타이던데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비교하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홈스테이에서 뭐 물건이나 이런 건 당연히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뭐 안 된다고 하실 분들 없어요. 그리고 일찍 잡니다. 학교 다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 그럴 거고요. 뉴질랜드는 문화적으로 어린 친구들은 한 8시, 9시면 자고요. 중학생 정도 되면 한 10시쯤 잡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날 거예요. 학교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꼭 좀 바른 생활하는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은 다 일찍 자나요? 지금 공부하다가 한 12시쯤 자죠, 그죠? 밤늦게까지 야독하다가 그래요. 예, 더 물어보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호스트랑 외식을 하러 갔는데 돈을 냈다. 그럴 리는 없지만 뭐 교육적으로 한번 시도를 이렇게 한번 해봐라라고 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 리턴을 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학교 생활 관련해서 홈스테이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좋습니다. 학교 생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는 저희가 타카푸나 노멀 인터미디어트 스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제가 학교의 이름은 저희 선생님이 그 7월 23일 그 바로 한 주 정도 전에 개별적으로 다 연락드려서 인사드리고 할 건데요. 그때 문자로 또 한번 학교 이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학생들도 좀 있고 학교 수준이 좀 높은 학교여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이왕이면 좀 질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는 것보다는 좀 좋은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학년은 거의 다 제 학년에 맞춰서 들어가거나 하나 올라가거나 하나 내려오는데 중3은 지금 없죠? 중3은 두 학년을 내려와야 되거든요. 중3은 없으시고 중2니까 중2들은 한 학년 이렇게 내려와서 근데 다 거의 다 또래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학년에 맞춰서 수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수업을 진짜 아까 처음에 제가 수업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엎드려 자지 말고요. 계속 물어보고 버디 짝꿍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씩마다 뉴질랜드 친구들이 짝꿍이 다 있어서 지금 우리 이거 하고 있어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서 가르쳐주고 따라오라고 해줄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 이 버디 친구가 나랑 영혼의 단짝은 아닐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이 맞고 막 엄청 즐겁고 이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걔는 그냥 수업 메이트로 두고 다른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돼요. 버디의 역할이 그렇게 수업을 도움이 하는 역할이에요. 미국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수업적으로 도움을 주고 인도를 해줄지언정 얘랑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관심사가 달라. 맞는 다른 친구를 찾아서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전에 등교해서 수업하고 브레이크 타임이 아주 짧게 있습니다. 짧게 있고 점심 먹고 수업하고 바로 집에 가는 날도 있고요. 끝나고 방과후 ESOL 영어 수업하는 날도 있고 체육 활동 가볍게 하는 날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수업이 구성이 돼 있고 저희가 이제 주말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액티비티를 진행을 한다. 여러분 편하게 네.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액티비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여러분들 잘 적응하고 지내는 게 좋은데
현지 학생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나마 다행히 지금 그 명현이도 이렇게 막 등치 크고 이렇게 나이 많고 이런 친구가 있어도 그런 건 아닌데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쪽 애들이 좀 뭐 이렇게 막 엄청 마음에 들고 막 예의 바르고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모두 다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그 마음에 안 드는 친구를 내가 직접 응징하거나 하면 안 돼요. 정의 주먹을 받아라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인솔 선생님한테 얘기를 꼭 해야 되고 우리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학생들끼리 같은 반이라고 같이 손잡고서 막 팔짱 끼고 화장실 가고 안 됩니다. 그리고 막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수업 이 수업 재미없던데 이거 째고 딴 데 가서 좀 놀다 올까?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한 번은 애들이 그런 생각을 작당모의를 해가지고 수업을 하나를 째고 모험을 떠난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체육관에 들어갔는데 문이 이쪽으로는 열리는데 반대쪽으로 안 열리는 지역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 애들 3명 어디 갔나 찾고 막 했는데 없어져가지고는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 열어주세요 이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무단적으로 수업을 빠지거나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선생님이 학교에 계속 계실 거기 때문에 그걸 체크를 하시겠지만 갑자기 여러분들이 마음먹고 사라지면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뉴질랜드 학교는 사진을 찍는 게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뉴질랜드 학생 아이들은 굉장히 그 초상권에 좀 민감한 아이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막 부모님이 원하시는 만큼 저희가 막 다각도로 찍어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액티비티나 ESOL 시간에 저희가 좀 모습을 많이 담아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그렇게 그리고 수업 사진은 좀 원거리에서 찍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그리고 수업은 어차피 우리 친구들이 주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다기 때문에 같은 모습이 좀 반복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사진 찍는 거 정말 싫어하는 데 있습니까? 저 앞머리가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라든지 뭐 그런 친구 있나요? 없죠? 다 괜찮죠? 네. 그래 주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을 잘 지내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사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웃으면서 딱 잘 임해줘야지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로 안심 없고 하시니까 이렇게 좀 잘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교 혹시 생활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알고 싶은 거 괜찮은가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뻔북이라고 해서 저희가 숙제책을 만들어서 드리는데 이건 다른 거 아니고 호스트 가족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소개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루 이틀이 지나면 안녕하세요 반갑고도 끝이에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미지와 구주와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특히나 남학생들은 별로 할 말 없거든요. 그럴 때 이 숙제책 가지고 보여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대화의 물꼬를 튈 수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하고 선생님한테 검사받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잘 임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25페이지에 보면 뉴질랜드 캠프 참가 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이 부분들은 꼭 여러 번 읽어주시고요. 우리 명원이가 한번 제일 위에 뜨거운 글씨 밑줄 부분만 읽어줄까? 그렇죠. 계속 나오죠. 꼭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호스트 가족의 일정이 우선입니다는 호스트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 데리고 어디 주말에 가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전체 액티비티로 뭐 동물원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나 저기 우리 한국 애들하고 같이 동물원 가고 싶어요가 안 된다는 겁니다. 호스트 가족과의 일정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하고도 한국에서도 그러잖아요.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거 세령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어? 두꺼운 글씨 밑줄 큰 부분만. 어떤 일이라도 25페이지에 어떤 일이라도 25페이지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갑자기 시켰지. 한번 읽어줘. 그렇죠. 그리고 사전에 꼭 여러분들 뉴질랜드는 그래도 좀 안전해요. 등교를 걸어서 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아주 가까운 집에 배정이 되면 걸어서 등교를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는 다 태워주는데 뉴질랜드는 걸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스쿨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할 수도 있으세요. 그랬는데 내가 이거 걸어가는 김에 여기 골목을 돌아서 편의점이 있나 한번 내가 몸을 떠나봐야겠다 이러면서 혼자 막 편의점 찾아다니고 막 스타벅스가 있나 막 이러고 다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안전은 하지만 뉴질랜드도 총기가 자유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총기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집안일 도와드리는 거 일반적인 거 뭐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교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액티비티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자, 우리 친구들 7월 23일에 인천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가대표입니다. 민간 외교관입니다. 대한민국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분의 행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줄도 잘 쓰고 새치기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6페이지에 절대로 욕하지 맙시다 돼 있죠. 요즘은 우리 여자 친구들도 꽤 굉장히 입이 험한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탄사를 엉엉이로 한다든지 멜로디로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왜 그런 일은 없냐? 우리가 다 영어로 얘기할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끼리도 영어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한국말 욕은 못합니다. 그렇다고 영어 욕은 해되나요? 아니죠. 영어 욕도 안 됩니다. 자, 밑에 서연이가 영어 부분 읽어주세요. 저요? 26호 서연이. Excuse me. Yes, please. Thank you. You're welcome. I'm sorry. 그렇죠. 자,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please, thank you 소리는 magic words라고 합니다. 마법의 단어. 필요한 게 있으면 please, 필요한 거 주셨으면 thank you. 다시 요청했는데 다른 거 주셨어. 미안한 일이 있으면 sorry. 꼭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막 공탕 플리즈, 밀리언웨어 플리즈 이러면 안 되죠. 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꼭 해봐 주시길 바라고요. 꼭 그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 대한항공 승무원들 정말 친절하고 좋을 거고 한국 음식도 나오고 너무 좋을 건데 짐을 꺼낼 때 혹시라도 책을 가져와서 내가 읽어야겠다 그래서 그 선반에서 꺼내려고 그러는데 너무 무거운데 안 될 것 같은데 꺼내면 안 돼요. 그거 떨어져가지고 앞 승객 목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금 가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는데 짐을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선생님을 찾거나 더 좋은 방법은 승무원한테 부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도 예의 바르게 앞좌석 발로 찬다든지 그리고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도로에서 차량이 때 여러분들 호스트 분들 차 이용하고 액티비티 갈 때 차 타고 할 때 안전벨트는 무조건입니다. 뭐 좀 편하고 뒷자리니까 괜찮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안전벨트는 무조건 착용하니까 꼭 그렇게 착용하고요. 액티비티 가서 그 선생님하고 가서 그 주차장에 갔는데 저기 동네 보인다고 막 미친 듯이 뛰어나고 그러면 혼날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무섭게 돌변하실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모든 문제는 인솔 선생님과 상의해야 된다고 계속 나오죠.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귀국 조치 사유에 도벽, 흡연, 음주, 마약, 폭행 혹시 연락되어 있는 친구 있나요? 지금 저 담배를 좀 태우고 있습니다. 술을 좀 미안하다. 너희들 면면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이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간혹 우리 친구도 그렇게 해서 새벽에 깨가지고 울면 호스트 부모님이 한국으로 전화시켜주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오케이. 그래서 전화할 수 있는데 반복이 되거나 그거를 부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느냐 실제로 얼마 전 여름 작년에 재작년쯤 있었던 일인데 스팸 전화가 온 거예요. 공교롭게 저희가 딱 떠나서 저희 미국 팀이 현지에 도착한 그날 이 어머니가 딸한테서 온 전화를 받았는데 딸이 막 울면서 협박을 받고 있고 막 죽이려고 그래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뭐 어쩌다가 전화가 끊어져가지고 이 어머니가 막 울면서 저한테 이런 협박 전화가 왔는데 어떡하냐고 막 그랬는데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 지금 다 자고 있어야 될 시간이고 그 전화기를 저희가 독자가 걷기 때문에 그 주연이 전화가 올 수가 없는데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아니 어머니 근데 그 협박범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 있는 애인데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협박 이게 스팸이구나.
근데 저는 아직도 의아한 게 이 스팸전을 건 사람들이 얘가 미국으로 간 걸 알고 했나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이게 안드로이드는 뒷번호가 같으면 그 전화기에 받는 사람 전화기에 저장된 번호로 이름이 뜬대요. 그래서 그 친구 번호로 떴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해방을 할 수 없으니까 스팸전화로 판명이 되고 없었던 일이 되긴 했는데 그런 오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직접 먼저 하는 거는 금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뭐 여학생들이 많아서 남학생들 너프건 동생 준다고 너프건 이러면 안 됩니다. 너프건들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그 세 번에 걸려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시기 전에 서약서 다 제출하고 가시면 되고요. 자, 29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캠프를 진행하고는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서 사진과 일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일정 있는 날들은 계속 올라갈 거고요. 일기는 주말 전에 한 번, 주말 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올라가니까 네이버 계정만 있으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도착해서 사진이 올라가면 제가 네이버 카페 주소를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가입을 해주시면 되시고 닉네임 설정을 꼭 누구누구 맘, 누구누구 아빠 이렇게 해주셔야 저희가 부모님 남겨주신 메시지를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충주 스나이퍼님이 가입을 하셨는데 어떤 분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꼭 부모님 성함 우리 자녀 이름으로 해가지고 닉네임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실 겁니다. 응원의 댓글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저희가 사진 잘 찍은 거 모아서 앨범 작업해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진 최대한 이쁘게 잘 협조해서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귀국 후 가족 연락하기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거는 후기 잘 다녀와서 좋은 후기도 나쁜 후기도 느끼셨던 점들 편하게 좀 적어서 저희에게 주시면 그것만큼 저희한테 소중한 게 없으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나머지 뉴질랜드에 대한 사전 정보나 화폐 정보, 한국 알려고 이런 것들은 한번 꼭 읽어보고 갔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메일로도 보내드렸는데 간단한 영어 표현들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기 전에 꼭 두 번만 한번 보고 표현을 좀 준비해서 가면 여러분들 뉴질랜드 생활이 정말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꼭 준비를 해보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궁금하거나 좀 의아하거나 어머니네. 네, 무슨 일이 생기면 네. 바로 유순 선생님께 연락을 하라고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건데 혹시나 선생님이 계속 24시간 옆에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전화기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연락을 드려요? 호스트 부모님한테 말씀드린다고요. 네, 집에서 만약에 도현아 집에 있는데 선생님한테 상의하고 싶은 게 있잖아. 호스트한테 얘기하시면 호스트가 전달을 할 거예요. 바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연락을 드릴 수 있는 잠시만요. 상황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호스트가 안 돼. 얘기 안 해줄까?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편하게. 아니면 다음날 학교 와서 얘기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데와 가장 큰 차이점이 선생님이 항상 거기 학교에 계실 거예요. 다른 어떤 업체는 애들 넣어놓고 없어지시는 데도 저희가 봤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보이는 근거리 안에 있을 겁니다. 호스트하고 이제 네.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근데 그걸 쓰려고 하기가 또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를 혹시 아니, 혹시라도 네. 생기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날 학교 와서 얘기를 해야죠. 네. 근데 뭐 그런 일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오해로 그러니까 뭐 호스트랑 계속 다 좋을 수는 없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 부모님들도 싸우고 그러시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사람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호스트 부모님들이 싸우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 그럴 때 우리 눈치 보이고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버지 싸우시면 니네들 조용히 이렇게 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무슨 우리 아이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건 제가 장담드릴 수 있는데 그럼 만약에 그게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다음날 학교 가서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소통 가능할 거고 뭐 그럼 저희가 다 해결이 가능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머니. 네, 어머니세요. 네. 네. 2인 1조로 네. 호스트 네. 매장하시나요? 네네네. 어떻게 2인을?
B는 지금 남학생이 2명밖에 없어서 네, 형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네, 지호라고 저희 그 여름에 갔던 친구라서 오늘은 참석을 안 했는데 네, 아주 좋은 친구 있어요. 형아가 영어에 괜찮을 거야. 네,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괜찮으세요? 제가 월요일날 그 사이트도 알려드리고 요 유튜브 링크도 보내드릴 거고 뭐 학교 이름도 보내드리고 할 거니까 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당부하고 싶은 거는 다치면 안 됩니다. 감기는 괜찮습니다. 감기는 나으니까요. 근데 뭐 부러지고 째지고 깨지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꼭 조심조심 하다가 7월 23일에 늦지 않게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귀가하시고 다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 23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